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기 미주부입니다. 우리 주주님들과 월급 노예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미주부가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투자금을 10배로 만들어줄 인공지능으로 유망한 미국 회사 10개를 알아보고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5부 영상입니다. 이번 주에 조정이 오길 좀 기대했는데요. 테슬라 주식을 더 사고 싶은데 도저히 억울해서 더 못 사겠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테슬라의 성장성을 의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1000 이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요. 급할 건 없으니 더 기다리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런 명언을 했죠. 야구 선수는 공이 스트라이크 존에 3번 올 동안 스윙을 안 하면 아웃이죠. 하지만 투자는 아닙니다. 스트라이크 존에 계속 공이 오는데 스윙을 하지 않아도 아웃이 아니죠. 오는 공을 계속 지켜보면서 더 좋은 공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 투자금을 10배로 만들어줄 6개 키워드 중 인공지능 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5부 영상이고 다음 영상부터 여기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관련 회사들을 분석하고 주주님들이 요청하신 니콜라도 같이 다뤄보려고 했는데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이 주식 용어나 지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요청을 하셔서 경제 1도 모르는 주린이 특집편을 먼저 하고 나서 이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부에서 4부 영상까지 보신 주주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인공지능 마지막 편인 5부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인공지능 유망한 회사 10개 중 이제 인텔과 페이스북, 큐일리오 이 3개 회사만 남았습니다. 이 회사들이 왜 인공지능으로 유망한지 같이 알아보시죠. 인텔이 왜 인공지능에 유망한 회사로 꼽혔을까요? 인텔이 그리고 있는 미래는 어떤 걸까요? 스마트폰을 꺼내 앱을 열고 에어택시를 부르는 미래도 멀지 않았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스 2018에서 인텔의 CEO 브라이언 크로자니크는 하늘을 나는 택시를 상상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인텔의 칩으로 미래에는 에어택시도 자율주행 기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을 처리하는 반도체 칩은 기존 CPU와는 다르다고 했죠. 인텔이 이 시장을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알아볼 게 있습니다. 인텔이 CPU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공지능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 관점에서 인텔의 미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투자금을 10배로 만들어줄 회사는 미래 비전이 당연히 좋아야겠죠. 기업의 미래 비전이 좋으려면 당연히 리더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나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위대한 리더가 위대한 회사를 만들죠. 인텔의 CEO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형이죠. 브라이언 크로자니크. 2013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인텔의 CEO였습니다. 현재는 로버트 수완이 CEO를 맡고 있습니다. 인텔은 CEO를 뽑을 때 외부 인사를 영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브라이언 크로자니크 역시 인텔에 입사해서 CEO까지 했었죠. 이 형님이 CEO를 했을 때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텔의 침체기였죠. 이 시기까지 인텔이 컴퓨터 CPU에서는 독주하고 있었지만 2008년부터 새롭게 떠오르는 모바일 CPU 시장에선 경쟁자 퀄컴이나 ARM 같은 회사에 밀렸죠. 이렇게 모바일 CPU 시장에서 깨지고 우린 모바일 쪽은 아닌가 보다. 인공지능 같은 미래 먹거리를 찾아보자 했는데 인공지능 반도체 사업은 과거에는 경쟁자로 생각지도 않았었던 엔비디아에 또 밀립니다. 그 전에 잠깐 웨어러블 기기 쪽도 좀 기웃거렸었죠. 웨어러블 기기 제조사인 베이시스 사이언스를 $1조 인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하고 2017년에 이 사업도 접었습니다. 브라이언 크로자니크 형이 CEO가 되고 나서 운이 없었는지 계속 실패의 연속이었죠. 인공지능이나 자율자동차 분야에서 그나마 좀 괜찮은 건 인공지능 칩 설계 회사인 알테라와 자율주행 원천 기술을 보유한 모빌아이를 인수하면서 인공지능 반도체와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미래 가능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참고로 알테라는 $167억, 모빌아이는 $153억 인수했습니다. 인텔의 3대 CEO인 앤디 그로브는 온리 CPU 기술에 집중해서 인텔을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크로자니크는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텔이 가장 잘하는 걸 계속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이 CEO를 하던 시절 주가가 올랐었던 이유는 아마존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회사가 클라우드 서버 시장을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인텔의 서버용 CPU를 대량으로 구매했고 그 결과 인텔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아진 거죠. 결국 인텔을 먹여 살린 건 온리 CPU 기술을 외치며 CPU 개발에 집중한 인텔의 3대 CEO 앤디 그로브였던 것입니다. 이후 크로자니크는 반도체 미세화 공정 투자와 CPU 관련 기술 업그레이드보다는 본인이 제안한 미래 산업들의 회사의 연구 개발 역량을 분산해서 투자했죠. 그 결과는 당연히 실패했고 그러는 사이 이 누나가 등장합니다. 한 손에는 인텔을 눌러버릴 CPU를 손에 쥐고 등장하죠. 훌륭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며 망해가던 AMD를 살리면서 PC 시장 점유율에서 인텔을 제껴버립니다. 당연히 AMD 주가도 날라갔죠. 브라이언 크로자니크가 사임하고 그 뒷수습을 로버트 수완 아저씨가 열심히 하고
하고 계십니다. 자, 인텔의 매출 구성을 잠깐 볼게요. 클라이언트 컴퓨팅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 넘죠. 클라이언트 컴퓨팅 매출은 우리가 사용하는 PC와 관련된 매출로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이 클라우드 컴퓨터와 같은 서버 장비와 관련된 매출입니다. 인텔은 이 두 파트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84% 가까이 됩니다. 사물 인터넷 관련 매출이나 모빌 아이, 자율주행 쪽 매출은 아직 큰 비중이 없습니다. 전에 인공지능 반도체 편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텔은 중국 매출 비중이 27.8%로 꽤 높은 편이죠. 미국 매출인 21.7%보다도 높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 이 중국 매출 부분도 혹시 변수가 될 수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인텔이 미래에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 이 두 파트의 매출을 AMD 같은 경쟁자들에게 뺏기지 않으면서 인공지능 분야의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텔이 미래 인공지능을 준비하기 위해 세 가지 AI 프로세서를 선보였습니다. 클라우드를 넘어 엣지 영역을 활용하라. 여기서 엣지라는 개념을 쉽게 얘기하면 드론이나 자율주행 자동차, 카메라 같은 기계에 장착된 칩이 인공지능 연산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버에 전송해서 인공지능 연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드론이나 자율주행 자동차는 주행 중에 빠른 판단을 해서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수행할 때 이 엣지 인공지능 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너바나 MNP T1000 신경망 프로세서입니다. 인텔은 이 MNP T1000 프로세서가 초당 119조 대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고요. 실제로 검증은 해봐야겠죠. 이 제품은 대만의 TSMC 파운드리에 위탁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너바나 MNP i1000 칩입니다. 이 칩은 인텔의 최신 10나노 칩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10나노미터 CPU를 2개의 코어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 특화한 12개의 추론 엔진에 추가했다고 합니다. 인텔은 초당 3600회 추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네요. 미주부 영상을 꾸준히 보신 주주님들이면 지금 나온 용어들은 다 아시겠죠. 인텔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바이두 등에서 너바나 칩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암호명 키엠베이라는 인텔 모비디우스 미리어드 비전 처리 장치 VPU 새 버전도 공개했습니다. 말이 복잡한데요. 이건 기계학습에 의존하는 드론처럼 저전력 기계 안에서 AI 이미지와 영상 처리 시스템에 전력을 공급해서 장애물 사이를 피해 다닐 수 있게 설계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라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인텔이 미래 인공지능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 기술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페이스북입니다. 마크 주커버그가 2016년에 밝힌 페이스북의 10년 로드맵입니다. 2019년까지 페이스북으로 기반을 닫고 2021년까지 비디오, 서치, 메신저, 왓츠앱,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2026년까지 커넥티비티, 인공지능, AR이나 VR 시대의 중심에 서겠다라고 미래 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미래를 그리기 위해 구체화한 일 중에 하나가 가상현실 기기 회사인 오클러스를 인수한 거죠. 주크버그는 4차 산업혁명 이후 미래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AR과 VR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4년 오큘러스 인수는 그 시작이었죠. 이미 주크버그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이런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기기를 통해 콘서트나 스포츠 중계도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시대가 오겠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같은 막강한 SNS 플랫폼 장악력을 바탕으로 VR과 AR과 같은 미래의 새로운 플랫폼의 중심에도 페이스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역시 인공지능 비서를 개발 중입니다. 페이스북이 미래의 플랫폼으로 생각하는 AR, VR 플랫폼에 적용하려는 계획이죠. 아마존 알렉사나 구글 어시스턴트 같은 기술을 개발 중이고 오큘러스 가상현실에 적용이 되면 가상 공간에서 이 개인 비서와 대화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페이스북은 자체 기술 개발이 됐건 인수합병이 됐건 주크버그가 생각하는 미래를 그려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인공지능 전용 칩을 개발한다고 이 아저씨가 얘기했다는데요. 아직 정확한 실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가상화폐인 리브라를 발행하겠다고 공개했죠. 이 정도까지만 보고 나중에 페이스북 집중 분석 시간에 따로 다루겠습니다. 드디어 인공지능으로 유망한 마지막 회사인 트윌리오입니다. 트윌리오도 우리 주주님들이 좀 생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트윌리오는 2016년에 상장했죠. 여기 웃고 계신 분이 트윌리오 창업주 제프 로슨입니다. 트윌리오는 음성이나 문자, 화상통화, 자동응답 시스템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트윌리오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기업은 트윌리오가 제공하는 API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죠. API라는 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개발업체가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트윌리오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트윌리오의 인공지능 기술을 알아보겠습니다. 트윌리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클라우드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다는 내용이고요.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고객 상담 서비스나 ARS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사 입장에서는 더 빠르고 더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자연어 언어를 이해하는 서비스 봇도 있습니다. 학습을 통해 사람 대신 고객 상담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트윌리오의 인공지능 기술 역시 주로 자연어 처리와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도 좀 있어 보입니다. 트윌리오의 특허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의존도가 높다고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특허를 많이 인용했다는 건 매출 성장성이나 안정성의 리스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마존이
트윌리오와 유사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트윌리오 서비스를 이용하던 우버 역시 자체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업계 리딩 회사, 1등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업을 하면서 많이 느꼈지만 여러 이해관계에 따라서 변수가 많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투자처가 아니겠죠. 일단 좀 더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제 관점으로는 트윌리오는 투자 관점에서 별 매력이 안 느껴지네요. 자, 인텔의 시가총액은 2,544억 달러, 하나로 약 305조 원 정도 됩니다. PER은 11배 정도 되고 ROE가 30%입니다. 참고로 삼성전자 2019년 기준 ROE가 8.7% 정도입니다.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이 좋은 회사죠. 주식 용어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루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인텔도 이번 팬데믹 수혜주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으니 PC나 노트북 구매 건수가 늘었다고 하죠. 2020년 1분기 매출을 보시면 전년 대비 매출이나 이익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인텔은 앞으로 반도체 첨단 공정이나 미래의 인공지능 칩 생산 경쟁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자, 페이스북 시가총액은 6,714억 달러입니다. 하나로 약 805조 원 정도 되네요. PER은 32배 정도 되고 ROE는 21.5%입니다. 분기별 매출을 가져와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매출 성장은 좋은데 최근 3년 이익률은 약간 둔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매출이나 이익 성장성이 주가에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트윌리오 시가총액은 293억 달러로 하나로 약 35조 원 정도 되네요. PER이 마이너스 80배죠. 마이너스라는 건 회사가 적자란 얘기죠.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트윌리오는 2013년 이후 한 번도 이익을 낸 적이 없습니다. 매출은 계속 성장하고 있죠. 이런 회사는 어디에 비용을 쓰고 있는지 잘 뜯어봐야 합니다. 사업 구조가 안 좋아서 회사가 적자인 건지, 미래에 더 큰 성장을 위해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적자인 건지 말이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인텔은 원래 본인들이 잘하는 기본기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텔은 종합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나 삼성과의 반도체 생산 공정 경쟁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투자 전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텔이 준비하는 인공지능 반도체 칩의 경쟁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이 시장에서 1등을 하는 기업이 우리에게 많은 투자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요? 인공지능 반도체 칩에 대해서도 영상으로 한번 따로 다루겠습니다. 주크버그가 그리는 페이스북의 미래 비전은 페이스북의 가상현실 플랫폼을 통해 모두가 연결되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현재 SNS 플랫폼을 독점하고 있는 페이스북은 이 미래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까지 페이스북의 매출은 99.8%가 광고 매출입니다. 사업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위해서는 매출 다각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트윌리오의 미래 경쟁력은 뭘까요? 아주 깊이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특허 인용이 많다는 부분과 사업적인 부분에서 아마존이나 우버 같은 회사의 의존도가 높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해관계에 흔들림 없는 사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